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처 창업 14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는 그 면접관 인터뷰어로서 그 대학생을 이제 내년에 졸업하는 분들 몇 분을 그 면접을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사항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뭐 창업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인터뷰 또는 면접 때 도움이 좀 될 만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그 면접을 하기 전에 아니면 할 때 어떻게 해야 면접관으로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스스로의 뭐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 요즘 제가 이제 그때 지난 시간에 이제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뭐 이런 어떤 가상화 기술 기반의 continuous delivery, 뭐 continuous integration, CI/CD, 그다음에 뭐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이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무에서 혹시 면접에서 질문 받을 수 있는 가장 요즘에 핫한 내용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전달해 드리는 게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면접관으로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들이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지원한 회사의 어떤 내용들을 좀 그 회사를 좀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원하시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각 회사마다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회사가 목표로 하는 어떤 큰 뜻,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션이라고 해서 단기간 내에 달성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그 회사가 어떤 솔루션을 예를 들면 뭐 제조업, 금융업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산업에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고객들을 가지고 있거나 할 텐데 그러한 어떤 회사들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고 미리 공부하고 가야 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면접을 준비하면서 지원하는 그 회사의 기본적인 미션, 그 다음에 비전, 솔루션 및 서비스의 내용을 좀 미리 확인하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회사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이해하고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천드리면 네이버나 아니면 이런 검색 도구들을 통해서 그 회사의 이름을 치면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했다거나 아니면 큰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와 또 협력 관계를 맺고 MOU를 맺어서 어떤 그 영역에서 잘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상품을 만들었거나 솔루션을 발표했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회사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그리고 갖고 있는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한 바탕으로 그 회사가 요즘에는 어디에 좀 더 포커스해서 중점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회사와 협약을 해서 어느 영역에서 조금 더 비즈니스를 더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만 그 회사의
관한 어떤 이해가 높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요. 이런 어떤 많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이나 포탈,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곳에서 그 회사가 발표한 어떤 내용들을 좀 미리 보시고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면접에 참여하시는 게 훨씬 더 그 회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쓰더라도 그 회사가 사용하는 용어를 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을 할 때도 그러한 어떤 자기가 이해했던 그 회사의 서비스나 솔루션을 바탕으로 자기가 대답을 하게 되면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을 먼저 준비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학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어떤 A라는 회사를 지원했을 때 내가 왜 A라는 회사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동기를 명확하게 하고 그걸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좋아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면접을 하고 있는 이러한 A라는 회사는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솔루션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 회사에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아, 함께 한다면 제가 생각했던 어떤 꿈을 이 회사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제가 이 회사와 잘 맞는다. 그리고 난 잘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내가 잘 패키징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로 스토리텔링을 좀 준비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자신이 어떤 지원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개발자로 역할을 지원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 엔지니어로 지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시스트 하는 다른 쪽에 뭐 지원을 했다거나 어떤 자기가 A라는 회사에 지원하는 역할이 또 다양할 수가 있어요. 뭐 영업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성비를 맞추는 그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남성과 여성의 성비를 맞추도록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 남자보다 여성의 사원들을 우선적으로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수의 여성분들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것처럼 자기가 어떤 A 회사에 어떤 역할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게 개발자든 영업이든 아니면 뭐 리서처 뭐 어떤 연구자든 간에 자기가 지원하는 그 역할이 그 회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먼저 좀 확인하고 그것 또한 명확하게 내가 이 역할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역할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보고 내 백그라운드, 경험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가 이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내가 지원을 했다라는 식의 어떤 명확한 자기만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내가 이 역할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면접에 임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끔 제가 그러한 어떤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왜 다른 경쟁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를 지원하게 했는지,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역할을 당신이 지원했는지, 이런 걸 답변했을 때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한참 생각하고 답변을 하게 되면 저는 이 후보자는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이고요. 아마도 뭐 다른 인터뷰를 진행하는 면접관들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회사의 최근 동향이나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회사 대비 이 회사를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나와 어떻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원한 이 회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그 역할이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내가 가장 맞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제가 지난주에 한 3, 4명 그리고 그 전주에 한 3, 4명 정도의 인터뷰를 계속 보았었는데요. 물론 저도 이제 좀 그 상황에 따라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아주 난처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는 그 guesstimate라고 얘기하는 질문인데요. guesstimate ques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추측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추측을 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질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커피를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커피를 좋아한다고 답을 했을 때 하루에 예를 들면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매장 한 군데에서 재활용 컵이 몇 개나 팔릴까요? 그걸 뭐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문, 그런 그 추측성 질문에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거기서 면접관이 아, 후보자에게 그 보려고 하는,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어, 주어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논리적으로 떨지 않고 답변하면서 상황을 리드해가는 이런 어떤 역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면 정답을 잘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명쾌하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머리를 빨리 돌려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뭐 하루에 얼마 9시 뭐 하루에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매장에서 뭐 손님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평균적으로는 리사이클링 컵이 뭐 3대 7의 비율로 사용되기 때문에 3을 곱해서 7시간 곱하고 1시간에 받을 수 있는 고객의 전체적인 명수를 합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흐름의 전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그냥 논리를 표하면 되지. 이런 경우에 어떤 질문을 하는 면접관도 사실은 그 답이 얼마라고 하는 걸 갖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분위기를 리드하고 떨지 않는 그 모습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자기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뭐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뭐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다른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약간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표시를 하게 되면 면접관으로서 이 친구는 조금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아니면 뭐 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그 면접 기간 그 동안에는 어떤 부정적인 용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어떤 용어를 절대 쓰지 마시고 자신 있는 어조로 그러한 투의 문구로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또 제가 느낀 부분은 제가 A, B, C, D라고 물으면 면접관님이 물어보신 사항이 A, B, C, D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을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항상 매번 그런 식의 제 질문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조금 이따 답변을 하는 그런 상황을 느꼈는데, 그럴 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자꾸 제가 하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다 보니까 제 면접관 스스로도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을 좀 들었고요. 아마도 뭐 그 답변하시는 분은 제 어떤 그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던 의도도 있고,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서 답변을 준비하는 뭐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면서 저한테 되풀이로 확인하는 부분들이 느낌으로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면접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자기가 명확하게 듣지 못한 부분,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질문이었냐라고 되새겨서 물어볼 수 있지만, 그걸 반복적으로 사용하지는 말으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다른 분들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제가 느꼈던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해드렸고요. 부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최신의 어떤 서비스나 기사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그 회사를 내가 왜 지원했는지, 내가 지원한 역할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왜 나한테 맞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추측성 질문이나 일부러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그것에 대한 답은 정확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본인한테 훨씬 더 가산점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용어,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보다는 그냥 또렷하게 자신 있게 진행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질문자의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로 물어보면서 어떤 그 확인하는 부분들은 면접관한테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IT 기업의 면접을 가시게 되면 일부 기술적인 질문을 받게 되실지도 몰라서, 제가 뭐 요즘에 기업에서 제일 핫한 용어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종류에 대해서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클라우드 컴퓨팅의 뭐 디플로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존 어떤 데이터 센터의 IT 인프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단점 때문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어떤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중에는 그 아마존 AWS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고,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네이버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 KT도 하고 있고, 뭐 삼성 SDS 같은 회사들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면접 기간 동안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간편하고 아니면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에는 자기가 필요한 그 IT 자원들, 뭐 컴퓨터라든지, 뭐 스토리지라고 하는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그 서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뭐 이러한 많은 어플리케이션, 그 IT 인프라 중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어떤 그
내용들 것들이 보통은 자기의 데이터 센터에 구축되어서 설치되고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구축이 어려워지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점점 더 커지면서 이러한 어떤 컴퓨팅 자원들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를 제가 만들지 않잖아요. 발전소에 전기를 만들면 그걸 저희가 플러그를 꽂아서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거, 수도도 마찬가지로 물을 어떤 그 수자원 공사나 이런 데서 정제해서 물을 수도관을 통해서 제공을 하면 저는 그 수도꼭지를 열어서 그 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처럼 이러한 컴퓨팅의 자원들을 제가 필요할 때 저의 휴대폰 아니면 뭐 랩탑, 데스크탑, 태블릿 이런 컴퓨터 기기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저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유형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의 어떤 그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IT, 기존의 레가시 IT라고 해서 예전에 사용했던 어떤 방식들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큰 건물의 안에다가 공간을 다 비워놓고 거기에 이제 큰 전력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아니면 뭐 공기 어떤 흐름을 제어하는 뭐 공조 시스템, 온도를 맞추는 어떤 냉온 난방 기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요. 그 위에 이제 전력 전원을 넣고 전기선을 통해서 다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네트워크 어떤 케이블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토리지나 아니면 디스크 큰 장비들 그리고 서버 장비들 그리고 이제 그 서버 장비 위에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얹고 그 소프트웨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상 머신을 만들고 가상 머신의 큰 차이점은 뭐랬다 그랬죠? 컨테이너 대비로 OS를 별도로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가상 머신별로 OS를 가지게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또 시큐리티라든가 기존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해서 모두 그 사용자가 그걸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했던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의 레가시 IT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프라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IaaS, IaaS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로부터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의 GCP 뭐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자기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요거까지를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요. 저희 같은 사용자들은 제공된 가상머신 VM에 제가 원하는 뭐 리눅스를 설치한다거나 윈도우를 설치한다거나 우분투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내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시큐리티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가 어떤 뭐 웹 서버나 와스 서버나 뭐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버 아니면 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이 파란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자인 저희 아니면 고객 기업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그 인프라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발전된 아니면 이제 서비스 영역이 넓혀진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로부터 시큐리티 부분까지의 전 영역을 아까 말씀드린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뭐 구글의 GCP 이런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을 하고 실제로 고객은 그냥 거기에 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만 얹는 해서 활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들 뭐 salesforce.com이라든가 workday 뭐 이런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그냥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라고 해서 이 모든 거를 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을 하고 저희는 그냥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구글의 Gmail을 사용하시는 경우, Gmail은 저희가 그냥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게 아니라 그냥 Gmail을 그냥 소프트웨어로 쓰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형은 인프라 as a 서비스, 플랫폼 as a 서비스,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형,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레가시의 데이터 센터에 모든 걸 갖고 있지만 이게 오토메이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튼 클릭으로 그러한 인프라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데이터 센터에 내 장비들을 다 넣어 놓고 제가 클라우드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의 AWS, 구글의 GCP,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와 같은 대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클라우드를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은행이라든가 공공기업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자기네 데이터 센터 내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고객 데이터를 퍼블릭으로 올리면 아직도 보안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집적도가 높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비용이 좀 더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쓰고 그 다음에 보안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두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그 서비스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둠으로써 양쪽을 같이 쓰는 부분들을 저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KB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그룹 그러니까 뭐 KB 금융지주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커뮤니티 클라우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KB 국민은행, KB 카드, KB 증권, KB 뭐 투자 뭐 이런 것처럼 그 KB 금융 그룹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쓰려고 하는 이러한 클라우드를 만드는 것들을 저희는 그 커뮤니티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시는 부분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커뮤니티 클라우드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그 전반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은 기존의 레가시들은 그, 뭐 데이터 센터도 크게 지어야 되고, 전기, 전원, 그 다음에 뭐, 온도도 맞춰야 되고, 습도도 맞춰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운영 인건비도 포함되고, 뭐 이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상대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간다. 뭐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장성이 뛰어나고 뭐 성능이 좀 더 저희가 최대 규모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속도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이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클라우드 컴퓨팅의 초기의 이점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이점이었고 지금은 이제 보안적인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대두되고 그리고 비용도 오래 쓰면 쓸수록 그렇게 이점이 많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답변할 때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큰 부분은 그 어떤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속도를 빨리 해서 옛날에는 내가 어떤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면 서버도 뭐 사와야 되고 스토리지도 사와야 되고 연결도 하고 설치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원 클릭, 더블 클릭 정도의 클릭으로 바로 가상 머신이 만들어지고 제가 거기에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올려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속도의 부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이걸 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걸 질문할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구글 GCP의 어떤 제품별로 서로 비교해 놓은 그런 어떤 용어의 차이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예를 들면 버추얼 머신을 AWS에서는 가상 머신을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MS는 VM, 그리고 GCP에서는 VM 인스턴스라고 부른다라고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를 EKS라고 부르고, 여기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부르고, 여기는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AWS는 레드시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서는 SQL 웨어하우스라고 얘기하고 있고, GCP는 이제 그 빅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글 GCP를 사용하는 많은 어떤 고객들은 이 빅쿼리의 기능이 다른 데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걸 이제 GCP를 선택해서 활용하는 그런 고객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저희가 그 퍼블릭 클라우드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다양한 클라우드에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뭐 인프라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점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어떤 클라우드 형태를 쓰는 이점은 비용이 줄고 속도가 빠르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구글 GCP의 어떤 서비스 아니면 제품, 프로덕트의 차이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혹시 면접이나 아니면 어떤 질문에 답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1교시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교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